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마스터 그룹의 캐리팩터 BOT 체인 강의를 맡고 있는 이재훈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상황인데요. 미국이 엄청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우리가 자주 듣던 연산력 얘기가 자꾸 나오죠. 연산력을 RWA라는 형태 실물 자산화 시켜서 달러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BOT 체인 같이 캐리팩트 같이 연산력을 실제적으로 연동해서 그거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강력한 힘을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후보군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BOT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지금 곧 통과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법안이 대단히 중요한 게 이때까지 우리 코인은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로 지금 나눠져서 SC와 함께 잠깐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었던 거를 요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을 하되 완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법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품으로 취급받은 토큰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된 토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고요. 또 다른 탈중앙화를 위해서 완벽히 체계를 만들고 있는 토큰 중에 하나가 퍼블릭 체인으로서 저희 BOT 체인인 겁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비트코인과 BOT만 남는 희한한 상품이 된다는 거죠. 증권이 아니라는 BOT 우리 토큰은 증권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상품 관련, 유통 관련법에 영향을 받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AI 연산력으로 두지 않고 마치 옛날 금이 근본이제가 됐던 것처럼 연산력 본위제의 달러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연산력을 수치화해서 계량화해 온체인 시킨 토큰이 누가 있느냐? BOT밖에 없다. 우리 얘기만 없을 뿐이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뉴스였고, 우리 얘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어느 날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용하기 좋으며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부합되는 토큰은 딱 한 개만 남습니다. BOT 체인.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비트코인을 지금 10원에 사고 있는 수준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 그래서 100세 이상의 시대. 지금 저희가 어저께 또 한번 바이오 기업이 또 찾아온 기업들 중에 하나가 완전히 우리가 선천적인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비염이라든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질환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성마비 이런 거 아시죠? 소아마비 이런 친구들 다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나왔다는 거죠. AI가 나옴으로 인하여 인류의 의학 기술, 발전 기술, 과학 기술을 초고속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잘하면, 정말 잘하면요, 3년 안에 우리는 그냥 지금 미국 가는 돈을 주고 달러에 가볼 수도 있고요. 더 멀리도 가볼 수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 아마 우리가 지금보다 한 30-40년 이내에는 누구나 태양계 끝까지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기술도 곧 AI가 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비해서 논문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이 AI가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부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아예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지만 인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완성이 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AI 굴복당하지 않겠지만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도 상당히 있지만요, 사실은 대부분의 세상은 유토피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퇴 후 40년 시스템 수익이 왜 필요한지, 블록체인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I가 결합이 돼서 어떤 형태의 새로운 부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긴 시간 과거를 살아오면서 어떤 게 가장 돈이라 불렀냐면 이런 물리적인 부동산들 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건물주 아니면 내 집도
포함해서 여러 개 실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돌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현실은 이 부들이 지금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연금이라는 건요, 내가 미리 돈을 낸 걸로 바탕으로 해서 내 남은 노후를 책임지는 건데, 자, 보통은요, 그게 수명이 짧아야 가능했어요. 그 얘기는. 옛날에 부모들을 그러니까 보필하는 효자, 효녀라고 불렀던 그들은요, 어른들을, 자기 부모를 15년 정도만 모시면 알아서 돌아가셨어요. 평균 나이가 60이 안 됐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자식이 노인이 되어갈 판입니다. 3대째 노인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과거에 젊었을 때 벌은 돈을 가지고 내가 남은 생을 보내겠다라는 거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일하는 시간보다 그냥 보내야 돼. 그냥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연금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엄청난 돈이 들면 누구나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해야 되고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24시간 작동이 되며 여러 가지 세금이나 내가 추가로 내야 될 비용에서 좀 자유로워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알아서 연금을 챙겨주는 새로운 혁신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20, 30대들한테 연금, 소위 말하는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20대, 30대한테요. 왜 그랬냐면 너희들이 돈을 벌어내는 방식은 향후 50년 안에 또 한 번 바뀐다. 그래서 그때 돼서 뭘 준비한다는 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이것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부의 생태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 앞으로 BOT 체인이 언급이 많이 될 거라는 거고요. 웹 3.0이라는 내가 직접 인터넷에 있는 많은 것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시대와 인공지능이 나듯이 많은 일을 하는 이 시대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로서 BOT 체인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 복잡한 거를 모르셔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부를 사실 무시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바이낸스들이 가격이 낮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장될지 몰랐고 여전히 토큰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토큰을 선택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00배, 1000배가 오른다고 해도 사실 그게 이유가 뭔지를 모를 때가 훨씬 많고요. 거대 이런 인프라 체인이 막 태어난 생태계 초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증명된 부의 재창출, 엄청난 부의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시점에 만들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체인의 어떤 궁극적인 전 세계적인 연결하는 이 운영 체제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막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고 거래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 윈도우나 윈도우즈 OS 같은 핸드폰 같은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자산이라 불리는 게 여러분은 대체로 은행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훨씬 더 가치가 많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10억 명이 이상이 저희 BOT 체인의 인프라에 접속을 하고 여기에 이 기반 위에 1만 개 이상의 유니콘, 연간 조 단위의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통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 하면요, 플랫폼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카카오 네이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잘 나가던 회사는 대우라든지 현대라든지 좀 더 멀리 가야 됩니까? 광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설계하는 사람이 결국에 부의 중심에 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켓 런처라고 저희들 부릅니다. 보통 코인이 상장하는 것을 런칭이라고 합니다. 런칭이 뭐냐? 미사일을 쏘거나 로켓을 쏠 때 거치대를 얘기하는 거고, BOT 체인은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에 있고요. 아직 출발을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 인프라의 체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메인넷의 극초기 시점에 여러분이 아직 로켓 문이 열려 있을 때 꼭 참여를 하여
이 돈 버는 걸 구경만 하지 마시고 폭발적인 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중요한 시간에 놓여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시점에서 중요하다. 자, 경쟁이라는 거는요, 누구와 남보다 내가 뭔가 우월한 게 많아야지 경쟁에서 우월을 차지할 수 있는데, 많은 체인들이 근 10년이 넘게 속도와 타일 중앙화와 트랜잭션의,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숫자의 양, 그리고 보안을 한꺼번에 통과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속도가 줄어들려면요, 기술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검증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트랜잭션만 높인다고 해서 이 사용도가 또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적으니까 물어볼게요. 자,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잘생긴 게 좋아요? 집안이 중요한 게 중요한 거야, 좋은 게. 세 개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고. 잘생긴 거예요. 젊었을 땐 잘생긴 거.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 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체인이라는 거는요, 어느 하나만 잘 해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속도도 당연히 빠르고, 자, 1초에 10만 건이 넘습니다. 실제 테스트로는요,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을 만들어내고, 보안도 단 한 개도 걸리지 않고 0점으로 하나도 걸리면 1점이라고 뜹니다. 0점으로 세계 영역에 전부 완벽하게 통과를 한 시스템으로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증을 이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많은 기업들, 많은 또 국가기관, 이런 펀딩, VC 이런 먼저 전문가적으로 모여져 있는 집단에서 저희 쪽에 선투자가 먼저 진행이 됐고요. 지금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다가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자들이 자기 돈을 버리는 일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더 모으려 하지 자기 돈을 버리는 행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각이라는 형태로서 이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코인 자체의 양을 줄여야지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영구 소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발행되는 모든 거래 수수료의 50%, 사실 이상입니다. 50% 이하가 아니라 50% 이상의 영구적인 소각으로 발행량 1억 5천만 개의 BOT 체인이 초기 발행에서 더 추가적인 발행을 전혀 못하게 만들며 글로벌 유저가 많아지고 결제가 늘어날수록 코인의 개수는 계속해서 급감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 합니다. 자, 여러분 식당을요 24시간 하는 가게가 맛있을까요? 점심 때만 하는 가게가 맛있을까요? 점심 때만 하는 거예요. 왜 점심 때만 해요? 정성스럽게 맛있잖아요. 제일 피곤하고. 점심 때만 열어도 손님이 넘치도록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식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선도라는 게 필요하고요. 많이 갖다 놓는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재밌는 게요. 제주도에 가시면요, 제주도에 막걸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분홍색 통에 담긴 막걸리가요, 유통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3일도 안 된대요. 어느 집이 맛있느냐? 그 분홍색 막걸리를 냉장고에 재워놓은 집이 제일 잘 되는 집이에요. 왜냐? 3일밖에 안 되는 유통기간의 술을 가득 채워놓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떤 기준이냐? 그 가게, 그 막걸리의 양이 곧 그 가게의 맛을 설명한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각을 시키느냐? 얼마나 적정량만 발행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냐가 정확해야지만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주방이 숨어 있지 않죠. 오픈 주방입니다. 밖에서 보면 주방이 어떤지 싹 보여요.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곧버스 휴게소. 예, 고속도로 휴게소는 오픈돼 있어요. 왜 오픈돼 있냐? 그 위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설치된 것을 오픈한 것처럼 저희가 발행과 소각이라는 모든 것을 온체인상으로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거로 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그걸로 디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입니다. 인플레이션 뭐냐?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조. 근데 디플레이션 어떻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예전에는요, 로또가 되면 기분이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로또가 돼도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예. 로또 한 개 1등이 되더라도 1등도 너무 많고요. 또 문제가 뭐냐? 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로또가 물가를 가장 반영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억 받아도 집 한 채 사면 끝난다. 그래서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게 10년 전 10억은 또 다르다는 얘기고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 그게 박보검이가 사실 유명한 바둑 기사를 모델 이창호를 모델로 했는데 그 친구가 88년도 바둑에서 우승해서 5천만 원을 받아와요. 근데 5천만 원을 갖고 이웃집 주민들끼리 이제 뭘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행입니다. 그게 손동기 그 남자 배우가 나이 든 남자 배우가 은행에 다니거든요. 제일은행에 다녀요. 지금은 사라진 제일은행에 다니면서 은행에 돈을 두면 1988년 금리로 약 10%가 넘는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은 은행에 두라고요. 한 분은 뭐를 하냐? 유명하죠. 여기 지금 대치동 오는 길에 있는 아파트. 아빠 아파트 말고 엄마 아파트에 엄마 아파트를 사라니까 무슨 말 하냐? 아니 그 돈을 왜 아파트 사는 데 쓰냐? 5천만 원밖에 안 했던데 그때는 저 아파트가.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결론은요. 제가 내렸어요. 주식을 샀어요. 그때 잘 나가던 세계 주식이 있어요. 1988년 코스피가 이제 100을 넘자마자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난리다. 그 98년도에 샀어야 될 주식이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하나가 태평양, 지금은 아모레퍼스픽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절 5천만 원으로 주식을 5천만 원치 사서 지금 2020년대까지 들고 있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삼성과 아모레퍼시픽과 한미약품 중에 어느 게 가장 많이 돈을 벌었을까요? 한미약품하고 5천만 원치 갖고 주식을 샀으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사면요 5천만 원치 산 주식이 2025년 400억이 넘어갑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다 못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도 괜찮아요. 적어도 100억은 법니다. 한미약품도 100억은 벌어요. 근데 이 차이입니다. 삼성전자는 88년도에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도체를 만든다면 그 당시 88년은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 라디오 만드는 회사냐 하는 데가 말이 되게 많았어요. 트랜지스터 만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핸드폰을 만든다 했을 때 어땠을까요? 핸드폰을 어떻게 들고 다녀? 말 그대로 핸드폰인데도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88년도 아직 컴퓨터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던 시절에 그런 주식을 살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OT도요. 지금 이렇게 소각하겠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초기다 보니 이게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런 꾸준한 소각이 결국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세계 최초입니다. 자, 세계 최초가 붙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에요. 네. 세계 최초가 붙어서 좋은 거는 대체로 기술입니다. 왜냐? 올림픽 기록은 누군가에서 또 깨집니다. 근데 세계 최초라는 건 뭐냐? 세계 최초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인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이 만드는 HBM이라는 램 메모리는요. 다른 나라에서 시도만 하고 실패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한국은 왜 성공한 줄 압니까? 한국이 왜 성공해요? 세계 유일 칩을 우리나라만 만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걸로 우리가 돈 벌고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시네. 다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했던 사업을 한국인들은 수천 번 다시 달라붙은 거예요. 그 근면성과 노력과 불가능한 것을 실현케 만드는. 해병대 가신 분 계십니까? 해병대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외국인 들으면 깜짝 놀라.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고 그 앞에 대통령께서 했던 거 뭡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보통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이지도 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OECD 선진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수없이 갖고 있는 이 나라가요. 아침 7시 되면 출근하려고 일해야 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요. 2, 3일 나오고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퇴근도 안 합니다. 심지어 퇴근도.
제가 강남에 아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퇴근을 8시에 해요. 그 일이 그래 많으세요 하니까 지금 나가봤자 도착 시간이 똑같대. 그때다가 그래서 2-3시간씩 자기 개발하고 간대. 공부하고 인간 듣고. 아니 좀 뭔가 다른 거를 해볼 생각은 없냐 하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벌써부터 사이드 잡을 준비해야 돼서 창업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우리는 돈이 생존의 문제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BOT 체인 어떻습니까? 그런 정신이 생각보다 담겨 있습니다. BOT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BOT 체인을 누가 많이 쓰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BOT 체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이 캐리팩트 AI를 가장 확실하게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여기는 민족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자오성이라는 우리의 창업자가 5개 국가를 꼽았대요. 캐리팩트를 이끌어갈 차세대 최강의 리더 1순위 한국. 고민도 한번 하는데 2순위 중국, 3순위 일본, 4순위 브라질, 5순위 인도랍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도 1등하고 2등하고 갭이 너무 크대요. 자기가 중국인인데도 1등하고 2등이 갭이 너무 크대. 중국인은 너무 게으르답니다. 그리고 돈으로만 본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돈을 철학으로 보는데 삶과 행복의 목표라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어떤 수익을 만들고 이걸 어떤 배당으로 해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행복을 누리게 만들 거냐를 목적이 돈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오래 가야지 가능한 비즈니스. 그것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탈중앙화 슈퍼 컴퓨팅이고 아까 그런 경제 뉴스지에도 이제는 이 연산력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연산력을 슈퍼 컴퓨팅 파워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캐리팩터조차도 반감기란 걸 만들었어요.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배포되는 양을 줄입니다. 2억 개 정도의 토큰 분배를 가지고 연마다 계속해서 10%씩 감소시킨다는 거죠. 감소를 시킨다는 건 뭐냐? 점점 더 나오는 양을 줄여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희소 가치를 잊게 만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어머님들은 자식을 몇 명쯤 낳았을까요? 예전에는 대충 그냥 형제 자매님들 하면 먹혔대요. 왜냐하면 아들만 있는 집도 많고요, 아들 여자 많은 집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요? 놀이장이 없었어요. 아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는 애 하나가 생산력이에요. 애 하나가 연산력을 넘어서 생산력이 없다고. 근데 요즘은 왜 한 명, 2명밖에 안 나냐? 애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 높아지는 데다가 애를 많이 낳아봤자 누가 좋냐? 국가만 좋은 겁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될 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산력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산력과 매우 관계가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은 토큰이 배포되고 유포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감소를 만들어내냐가 가장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2년 동안,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22년에 걸쳐서 멈추지 않고 이 캐리팩트의 채굴 및 배당을 만들어내고요. 한두 달 반딱하는 이 투기성이 아니라 굳건하게 이 22년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과연 22년 채굴돼서요. 22년째쯤 됐을 때 캐리팩트 계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자, 연산력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많이 쓰여집니다. 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아직 길에는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차는 사람이 운전할수록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있죠. 칼을 아이한테 안 맡기죠. 다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근데 요리를 하려면 칼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도구였다는 거죠. 도구를 누구 손에 드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자동차라든지 지금 비행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많은 교통수단,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그 병원 이런 것, 의사가 해야 될 일, 어떤 법의 집행 그런 것들이 대체로 전부 다 AI로 바뀌게 되면요. 연산력, 우리가 보통 연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칩을 담고 있냐, CPU, GPU를 어느 정도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고 얘기하냐면 그걸로써 얘기할 때 1캐리팩트의 10년 뒤, 22년 전입니다. 1캐리팩트의 10년 뒤에 정확한 가격은 1만 달러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냐? 옛날에는요, 쌀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비싸서 못 먹는 겁니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뭘 가져옵니까? 보리나 혹은 더 싼 조나 잡곡을 먹었죠. 잡곡을 먹었는데 요즘 잡곡이 쌀보다 비싸진 거 아십니까?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자체 소각을 한 겁니다. 생산을 안 하면서 더 비싸진 거예요. 요즘은 그 팥빙수에 제일 비싼 게 팥이래요. 생산이 안 되고 있고 메밀 아시죠? 메밀. 메밀이 없어서 냉면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메밀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량이 주니까 오르는 건 가격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와서 생산을 하겠다 해도 사실 전체 조달량이 줄어드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구조인데 22년 동안 캐리팩터는 그런 식으로 줄여내고 필요성은 더 많이 만들어서 계단 가치를 계속해서 띄워오겠다. 그래서 캐리팩터의 22년 뒤 가격은요. 지금 거의 비트코인 한 개 가격과 맞먹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때쯤이면 AI가 확 퍼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없을 때로 돌아갈게요. 핸드폰 가게를 하나 차려요. 자, 제 주변에 핸드폰 가게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다들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제 가게로 오겠죠. 제가 정신없이 개통을 하고 있는 동안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신 가게를 엽니다. 열어요. 늘어나죠. 늘어나면 제가 수입이 줄을까요? 늘까요? 맛집의 법칙을 아십니까? 무슨 거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쭈꾸미 거리. 무슨 거리? 왜냐 거기만 가면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에 통신거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소문 듣고 우리한테 오거든. 저 멀리 있어도 우리한테 온다고. 여기 오면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싸잖아요. 그래야지 벨트가 형성이 되고 카르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을 끝없이 끌고 올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죠. 점심 장사하고 집에 가도 됩니다. 오늘 장사 끝났습니다. 그럴수록 줄을 서섭니다. 웃기게 뭐길래? 왜? 왜 안 팔아? 이러면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유를 심어주자죠. 내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 캐리팩트는 그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너 뭔데 왜 자꾸 줄여? 너 있어? 너 왜 자꾸 이런 걸로 홍보를 해? 되는 거야? 아직은 모르지만 되고 있을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국고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나쁜 일은 연속해서 생깁니다. 좋은 일도 연속으로 생기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불행은 겹쳐서 오냐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줄초상. 제일 무서운 말. 할머니, 자기 시어머니 보내고 그 다음 바로 가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슬픔이라는 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불행도 같이 지냅니다. 슬픔과 불행은. 왜냐? 불행해서 슬픈 건지 슬퍼서 불행한지 모르지만 이 국고가 그 불행을 끊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 세계 많은 코인 비즈니스나 경제적 위기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하락할 때 이 국고가 이 엄청난 방어 시스템이 블랙스완이라 합니다. 저희 경제 용어예요. 블랙 먼데이 이런 거 봤죠? 갑자기 주가가 전부 다 폭락하는 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주고 있는 거죠. 참 사람들이요 너무나 쉬운 법칙인데도 자꾸 잊어먹는 게 하나 있어요. 위기는 10년마다 오고 있습니다. 97년도 IMF, 2009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 그러면 다음 주기는 언제 옵니까? 애도 알겠죠. 예, 4년도 안 남았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건 뭔지 내일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기 직전이다. 자, 일본이 지진이 6.9 정도로 터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베네수엘라가 그보다 더 센 지진이 어제 터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자,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이번에는 유럽이 될 겁니다. 돌아요. 언젠가는 일본 근처에 있는 한국도 긴장해야 됩니다. 예. 그 긴장이라는 게 뭡니까? 전 세계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지진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뛰쳐나가요. 지진 난 데 안 가보셨죠? 혹시? 이게 문제예요. 지진 난 적이 없으니까 지진 대비 훈련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공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머릿속에는 기억하지만 절대로 그 행동은 안 나옵니다. 책상 밑에 들어간 는 TV에만 봤을 뿐이에요. 제 지진이 나면요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책상 밑에 들어갔자 천장이 무너지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빠르게 어떻게든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국고 시스템은 뭘 의미하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해도 얘가 대체해 줄 거라는 건데, 여러분의 자산이 폭락하는 거를 부양할 수 있는, 지금 미리 모아놓겠다고. 심지어 이 주소도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국고가 얼마만큼 쌓이고 있는지. 자, 이 국고는요, 이제 아직 유저가 많지 않은데도 꽤 많이 채워놨어요. 왜냐? 우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기 전에도 항상 이기면 올 수 있다고 대비하는 거예요. 자,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암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쉽죠? 걸리기 전에. 감기 예방주사, 감기 주사는 언제 맞아야 돼요? 걸리고 나서요? 모든 일이 닥치고 나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 국고가 지금은 그러니까 영원히 쓸모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국고는 영원히. 근데 언젠가는 생길 일에 대비를 하고 있다. 다른 블록체인도 국고 시스템을 얘기는 합니다. 근데요, 주소를 찾아가 보면 너무 작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보험금을 한 달에 1,000원만 낸다 생각하십시오. 보상을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10,000원이면 다행이죠. 1,000원도 못 받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너무 작은 대비액은요, 없으니만 못하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고로서 상당히 많은 돈을 담아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 사업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동과 능동이 있어요.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꾸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대답이 하나로 가는데 두 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움직여도 돈은 나와야죠. 언제까지 노동 수익으로 살려고 하죠? 이거 노동인가 거의 가까울 정도로. 예. 수동적 수익을 바탕으로 하고 능동적 수익에 보너스가 필요한 거지. 이게 메인이 되면요, 이거는 사라져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수동적이 있어야 능동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동적 수익과 거기에 대한 능동적 수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만들어 놨고요. 이런 여러분의 연륜,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수업식 일맥,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브라질 같은 곳, 인도 같은 곳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게, 저는 이런 사업 보면서 인구 많은 게 상당히 유리하구나. 일본도 1억이 넘고요. 저기 인도네 저 가면 이제 20억이 솔직히 말하면 셀 수도 없대요. 왜냐면 세는 쪽에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그리고 브라질 이런 데도 인구는 엄청나거든요. 산동네 보셨습니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배고프게 살아요. 그냥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찾고 있다는 거죠. 왜냐?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부라는 건요, 그들이 알고 있는 부는 집중돼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요. 부자들이 사는 곳이, 그곳에 가난한 사람 못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필리핀이나 특히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부자들은 따로 사는데 어디 사냐면 부자들은요, 섬에 살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다리를 올려버립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합니다. 그게 최고의 보안이거든요. 못 오게 하는 거. 누구도. 부자들은요, 자기의 재산도 지키고 싶지만 자기의 생명도 1순위로 지켜야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높다란 벽을 쌓고 아예 해자를, 해자 성주에 못 들어오게 웅덩이를 파듯이. 근데 이 단계라는 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냐에 따라 연륜과 인맥의 결과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선배님들의 평생 연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지금 가치, 지금 또 올랐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옛날에 그 아이들이 그랬죠. 태어나서 1살까지가 제일 재밌다면서요. 아직 못 움직이고 특별한 행동을 못하고, 그리고 빨리 크잖아.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밥만 주면 크는 애들.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캐리팩트의 가격은 지금도 꾸준히 변동성에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고요. 팬덤이 생기고 있어요. 엄청난 글로벌 유저들이 홀딩하기 시작했다. 팔지 않고 들고 있기 시작했고요. 디플레이션, 벌써부터 7만 개 이상을 소각시켰습니다. 벌써부터 7만 개.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7만 개가 소각이 된 거예요. 왜냐? 앞으로 이 소각의 숫자가 사람들에게 신뢰의 숫자가 될 거라는 거죠. 가격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고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팬덤이 빠지기는 쉽지 않고요. 이 소각 숫자는 지금부터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 두 개가 결국엔 가장 강력한 신뢰로서 가격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요 점이 여기로 갈 거예요. 빠르면 내년 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캐리 팩터가 예상보다 더 확장이 빨라지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보통 외국에 한번 다른 국가에 진출하려면 6개월을 보내야 돼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데 지금 2달 만에 결과를 내고 있고 한 달 반 만에 알아서 진출하고 있는 희한한 아주 재미난 현상이라고. 이 팬덤은 이 가격의 숫자의 점이 이동하는 속도보다요 이 팬덤의 점의 숫자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에요. 조만간 이 캐리 팩터의 유저가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투명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의 최종 상금이 얼마입니까? 예, 엄청난 돈이죠. 몇백억. 예, 그거를 눈에 보이게 담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임에 보이는 눈 때문에 돈 때문에 뛰어든 겁니다. 벌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 놨고요. 어쨌든 이게 현금화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부자의 뜻을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은 부자의 뜻을 아십니까? 부자의 뜻은 유동성이 많다예요. 마음이 부자 이런 거 말고죠. 돈이 많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도 대비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회장님들은 대체로 걸어 다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옷도 수수하게 입어요. 제가 아는 김성우 회장님 아르비를 얼마입니까? 하니까 테무에서 10,000원 주고 샀대요. 아니 돈도 많은 분이 뭐 10,000원 주고 옷을 사냐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비싼 옷을 입을 필요 없는 위치에 됐대. 내가 걸치면 10,000원짜리도 남들 보기에는 아르마니로 본다는 거야. 어디서 사시냐고 보고 웃는데 티모 사라고 있다고 어디 브랜드인지 꼭 알고 싶대. 절대 안 그렇게 준답니다. 테무 가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입으니까 가치를 만드는 거야. 명품은 명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더라. 우리의 근거는 시스템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돈이 담겨 있고 국고로도 담기고 있고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이 힘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이 근거가 우리의 신뢰가 되고 믿음이 돼서 더 빠르게 성장할 거고요. 아직 이 사업에 안 온 분들은 이 근거의 돈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네, 그들이 봤던 근거는 맨날 검은색 철판으로 되어서 속에 뭐가 들은지 모르는 근거만 봤거든요. 이런 투명한 근거를 본 적이 없죠. 투명한 근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체인, 블록체인에서만 존재하는 것. 어떤 근거도 투명하게 안 만들어요. 근거의 목적이 뭡니까? 뭐가 들은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따는 게 목적이고 그 안에 든 게 뭔지를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인데 투명한 근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동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도 아무런 강의도 안 듣고 워크숍에서 그냥 강의를 하셔야 될 분이 늦게 나가지고 뱉다 뛰다가 왔는데 네, 캐스팅 보드가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BOT와 캐리 팩터를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이거예요. 마치 소개팅을 갔는데 잘생긴 남자가 둘이 앉아 있는 거야. 선택을 하라는 건가? 이런 건데 둘 다 여러분의 소유에 들어가 있어요. BOT는요 국고에 예치된 예비 자산으로 활용되어지고요. 캐리 팩터 토큰이 떨어질 때 BOT가 나옴으로써 가치 하락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캐리 팩터는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 수요가 전 세계에서 몰려서 캐리 팩터의 가격이 올라가면 BOT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채굴의 시스템에서 가치 하락을 다시 국고가 방어하죠. BOT와 캐리 팩터는 상생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얘가 좀 잘 나갈 때 우리가 좀 받쳐주고 얘가 좀 잘 나갈 때 얘가 좀 받쳐주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부부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갑자기 웃으시네. 두 집 내던 집세를 하나로 붙일 수 있어요. 부부가 되면 돈이 흔한 돈이 조금 덜해요. 그냥 부부가 되면 그러려고 부부를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애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BOT가 이런 듀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잘 되면 폭발해 버립니다. 예.
제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BOT와 캐리팩트,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프로토콜로 연결이 돼서 폭리바퀴처럼 이걸 메비우스띠라고 무한대의 연결점을 만들면서 기하급수로 흘러갈 수 있는 무한선순환 시너지. 이것이 사실은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순환 에너지는 경제의 얘기거든요. 이걸 너무 잘 짜놔서 이 시스템은 너무나 이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기획을 했구나. 우리가 여기에 BOT만 하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맨날 BOT 올라요 얘기밖에 못해요. 언젠가 오를 거예요. 좀 내려도 참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좀 오르면요 얘가 또 받쳐줄 거고요. 얘가 오르면 또 얘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파트너가 계속 늘어납니다. 입점 파트너가 256인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BOT라는 건 뭐냐?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백화점이에요. 근데 막 생겨가지고 아무도 아직 입점을 안 했어. 그래서 1호 명품으로 캐리팩트가 입점을 한 겁니다. 에르메스처럼. 근데 얘가 잘 되잖아요.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입점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256개가 오고 있어요. 꽉차 1층은 벌써 다 쳤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36개 메인대시 벌써 가동 중. 36개 파트너 우리가 만든 게 아닌 프로젝트가 벌써 이 백화점의 1층을 채워놨다는 겁니다. 제가 올 때마다 캐리팩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상권의 확장처럼 캐리팩트와 BOT는 연계해서 이 인프라가 연결이 되고 220개가 오픈 예정 중이에요. 그럼 기대되겠죠. 제일 사람들이 재밌을 때가 뭔지 아닙니까? 오픈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오픈 전이 제일 재밌어요. 결혼도 연애할 때가 재밌잖아. 그럼 재미없잖아. 그래서 한 10년 연애한 사람들은 1년 부부 생활하고 빨리 이혼하더라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뒤 직전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손 잡을 때 떨릴 때가 제일 재밌잖아. 나라 이라는 거 이제 끝난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이제 열기 시작하고 유저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초당 트랜잭션이 10,000건을 돌파할 정도로 시대로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 과연 잘 될까 고민했던 게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대 언제 만들어라고 한 달 전에 질문 받았어요. 곧 나옵니다. 짜장면 배달하면 그 전화 오잖아요. 언제 와요? 곧 벌써 출발했어요. 가고 있다고 맨날. 아직 만들지도 않았지만.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만들고 있었고 증명해내고 있고 이것이 9개 융합 생태계로 만들어가지고 AI 에이전트 관련된 프로젝트가 46개, 디파이, 게임파이 관련된 게 23개, 예측 시장, 글로벌 실물 경제망 등 융합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연결돼서 덱으로 활성화돼서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지갑 속의 현금 수익을 BOT라는 코어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캐리팩트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캐리팩트를 믿어주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다중지갑, 멀티시가라고 보통 말하는데 우리가 2단계 인증 이런 거 해보셨죠? 문자 메시지로 숫자 적으세요 라든가 당신이 당신임을 증명하라면서 신분증 찍으라 하고 얼굴 사진 떼라. 요즘 은행 계좌 만들려면 카메라로 얼굴까지 찍게 만들죠. 그게 이중 인증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같이 그냥 비밀번호 치면 그게 1단계고 멀티시가 다중지갑의 세이프러스 전면 도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유저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 강화됐고요. 분산형 자산관리로 하나가 열린다고 해서 다 털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도둑놈이 와서 이 금고를 따려면 금고를 10몇 개를 따야 돼요.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만 열어봤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글로벌 보안기관의 승인으로 앞으로 해킹, 유실, 여러분의 자산을 20년 이상 지켜줘야 되니까 그걸 가장 강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자, 자기 집 현관문이 하나인 사람들은요 아직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들은요 집안에 들어가는 데만 문을 10몇 개를 들고 들어가야 되더라고. 왜 이래 문이 많아요 하니까 딱 하나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문을 다중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 BOT 카드가 나와요. 어제 설명하니까 캐리팩트 카드는 언제 나오냐 물어보더라고요. 이걸로 다 돼요. 캐리팩트 카드가 아니고 BOT라는 우리가 인프라에 제일 먼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비자를 내가 했다는 것도 깜짝 놀라고요. 마스터와 비자 중에 비자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비자가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면요. 얘들이 뭔가를 해줄 때쯤이면 다 알고 있을 때예요. 제일 먼저 시도를 해준 애들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크립토 카드도 제일 먼저 허가해줬고요. 많은 카드의 영역이 돼 있고 비자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하자면요. 우리가 이걸 앞면이라고 뒤에 번호가 적힌 게 뒷면이라 하잖아요. 앞면에 비자가 찍혀 있어요. 뒷면에 보통 마스터카드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카드 금융업체 봐가지고 이 마크가 어디 붙여 있느냐도 누가 더 공식적으로 인가했냐에 대한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번호가 있는 쪽,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뒷면 쪽에 카드 꺼내보시면 다 나옵니다. 뒷면 쪽에 이렇게 비자 마스터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앞면에 로고가 박는 거는 비자에서 직접 내준 카드예요. 네, 지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나올 카드가 신뢰도가 매우 높을 거라 이렇게 보고요. 카드도 봐가면서 받아요.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정말 유력한 기업, 모든 게 탈중앙화가 잘 돼 있고 이 경제 시스템으로서 연계했을 때 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비자는 미국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손을 잡습니다. 그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스터가 아니고 비자라서 좀 더 큰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다리를 만들어내는 BOT, 이걸로 디지털 자산 충전, 법정화폐 계좌 관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BOT가 결제되는 건 아닙니다. BOT를 USDT로 바꾸거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 거에 대한 결제가 되는 카드, 그걸 충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에 가깝다고 쓰시면 돼요. 신용카드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쓰고 카드값 갚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금산분리법 때문에 그래요. 기업이, 대기업이 은행을 못 가져요. 삼성뱅크 못 들어봤잖아요. 현대뱅크 없잖아요. 카드사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 카드사가 먼저 내주고 우리는 카드값을 갚는다는 형태로 은행에다 돈을 넣어두면 카드사가 은행의 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체되면 어디서 전화 올까요? 카드사에서 전화 올까요? 은행에서 전화 올까요? 얼마나 연체됐는지 신용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우리 카드는 어떻습니까? 충전식이에요. 잔고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잔고가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돈을 넣어야지. 예. 채굴돼서 매일매일 나오는 4만 개의 캐리팩트를 분배하던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온 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마르지 않는 잔고에 카드가 나오고요. 온오프라인의 가상결제 및 실물 결제든 전부 다 꼽든지 삼성페이처럼 되든지 다 결제가 되는 구조. 그리고 해외로 송금을 할 때도 송금이 전환돼서 날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KYC를 꼭 해야 된답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못 벗어나는 영역이에요. KYC.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체크하고 싶답니다. 안 하면요, 죽은 사람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신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 KYC를 하셔야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비자니까 좀 더 까다롭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태국 가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도 있고요. 라이트, 얼리 액세스를 해서 특별하게 이번에만 179달러라는 가격으로 카드를 발급해주고 계좌도 하나 내줘요.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계좌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카드 자체가 받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9달러에 사면요, 얘는 내년쯤 되면 200달러가 좀 넘어갈 거예요. 300달러가 될 수도 있어. 해외 은행 계좌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리 액세스 정도는 꼭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음 가격이 바로 279잖아요. 사실은 요 카드는요, 이 가격에 맞춰야 돼요. 100달러 정도 더 싸게 내줬다. 출금 수수료도 할인해주고, 이렇게 보면 가상카드도 5장 주고. 그러니까 이게 카드라는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인 줄 아는데, 이것만 설명하면 한두 시간 또 보내야 돼서 그냥 좋은 거다, 잘 되고 있다, 엄청나다,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55고 1000개의 도시로 확장과 만들어내고 있고요.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는 부의 시작. 이게 좋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부터 해서 남미 시장이 가장 의외예요. 생각보다 늦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이 석 달 동안 한 거를 얘들은 한 달 만에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만들고 있고, 일본도에도 2,500명 이상이 참여한 20회 이상의 세미나가 진행이 됐고요. 아메리카, 남미죠. 지금 월드컵을 벌이고 있는 북중미 이쪽에서도 단기간에 라스베가스, 콜롬비아 뭐 이런 쪽에 미탑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언어 지원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언어가 요즘 생겼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말하면 힌트가 많이 가죠. 한글이에요. 한글. 예, 한글.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글을 읽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악 때문에. 한글이 또 2, 3일만 배우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또 읽는 대로 소리가 나오는 것. 그래서 모든 AI가 선택하는 겁니다. AI가 야 뷰티 체인의 매뉴얼을 만들어봐 하면 AI가 일단은 한글부터 만들어요. 그걸 번역해서 다른 나라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AI를 먼저 느끼시고 만드신 글자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압축률은 3분의 1 영어 대비 그리고 이해도는 10배 이상 빠르답니다. 그 정도로 네,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한글.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남미 쪽에서도요 의외로요 그 나라 언어 안 보고 한글로 본대요. 한글 설명서 있습니까를 외국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자기 나라 말이 너무 어렵대. 자기 나라 글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글이 편해요라고 한글로 보내는데 그렇게 번역해서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14억 인구의 인도 14억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국가의 인구를 합쳐도 14억을 못 넘어요. 근데 이 14억의 시장에 그것도 대도시도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781건의 줌 미팅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온라인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힌디어까지 해서 다양한 언어가 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요. 저희가 지금 방콕 글로벌 메가 서밋을 이제 내일부터 28일부터 진행을 하러 지금 벌써 떠나셨죠? 가셨죠? 아직 안 가셨어요? 저 비행기 놓치면 큰일인데 빨리 가셔야 될 건데 토요일날 사람들 많은데 정말 10만 명 이상의 온라인 동시 그리고 다음 달 도쿄 웹X 행사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최신의 기술이 다 와요. 블록체인계 세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대형 행사 중에 하나고 도쿄가 시에서 지원해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X에서 나오면 그게 실용화되는데 아주 얼마 남지 않았다 할 정도인데 웹X에 참가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로 치면 올림픽 월드컵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메인 스폰서가 돼서 BOT가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월드컵으로 치면 엄청난 나 스폰 받았다길래 뭐 그냥 끝에 살짝 이름만 올리나 아니 메인 스폰서라고 엄청난 건데 웹엑스 행사를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엄청난 행사에 이게 지금 1, 2, 3, 4까지 온 거예요. X가 숫자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3는 이제 4 얘기를 하고 5 얘기할 때가 왔는데 거기에 VOT가 3, 4를 잇는 가교 역할의 블록체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달에 이게 오픈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 오는지를 보시면 알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틀 동안에 가장 많이 찾아올 부스가 BOT가 아닐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RWA 중에도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제일 뭐 하는지 몰라요. 옆집은 보여도 우리 애가 뭐 하는지 몰라. 우리가 이래 잘 나가는데도 배당이 시큰둥한 게 이게 대단한 건데 설명을 못 하겠어. 이거 여기 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다 심사위원단 있고 돈 준다고 갈 수 있는 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아주 야심차게 공식 스폰서 사이까지 주면서 많은 미터과 컨소시엄을 10개 자리를 줬다는 거는 도쿄 행사를 기점으로 상장 전까지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정도로 폭발적인 인원이 확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리더들이 글로벌 진출에 선봉에 서 있습니다.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최우선 핵심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기 사니까 자꾸 모르시는 것 같아. 나는 대단한데 좀 뜨겁지 않습니까? 코리아예요, 코리아. 압도적 조직력. 어떤 사업이든 지금 AI 수도를 한국이 돼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요.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컨소시엄을 했는데 다음 단계 본사를 미국을 빼고 어디 두면 좋겠냐? 전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저기 시골이라도 좋대. 좀 갔으면 좋겠대. 왜요? 아니 자기 애들이 가고 싶다고 난리라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도쿄 디즈니도 필요 없고 LA의 디즈니랜드도 필요 없고 그냥 한국의 서울랜드, 에버랜드 가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답니다, 한국이. 왜 한국이 좋은지 모르시죠? 인천공항부터 틀려요. 뉴욕 공항에나 다른 데 나라 공항에 가보시면요.
경비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가방 없어지고요. 막 난리예요. 아수라장이 완전.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요 관리자가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알아서 여러분이 질서 지키고 알아서 줄 서고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아주 어릴 때 잔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몸에 배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줄 서라 뭐 해라를 하도 들어가지고 예. 교육의 힘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원체인으로서 저희 BOT 체인 강력한 코어를 갖고 있고 기하급수 폭발을 지금도 만들어내며 현실의 수익 보이지 않는 기술을 현실의 확실한 수익으로 완벽히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만 개 이상의 생태계 이제 256개인데 수십 배가 아닙니다. 수백 배의 생태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백화점으로 치면 3만 개 가게가 입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3만 개가 입점되어 있는 가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게로 쳐도. 그 정도 되려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 돼요. 근데 이 BOT가 그렇게나 많은 생태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400만 명 이상이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 400만 명이 어느 정도 모르시죠? 아마존 1일 방문자 수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천조, 트랜잭션 여기에 BOT를 따라서 흐르는 돈의 규모가 천조예요. 천조가 어느 정도냐? 지난 코로나 때 미국이 뿌린 돈의 액수가 천조예요.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돈을 뿌려내는데 그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그게 처리되는 거를 저희 BOT가 30년, 이제 4년 남았다는 거죠. 4년 안에 이렇게 3, 4, 1을 만들어내야겠다. 엄청난 비전이에요. 이거 블록체인 업계 쪽 분들 보시면 과연 될까요? 물어봐요. 엄청나게 높은 목표예요. 이거는. 왜냐? 아무도 이걸 실현시킨 적이 없어요. 역사로 최초가 될 겁니다. BOT가 만든다니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헬팩트는 철저하게 투자자 중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대행을 하는 위치 여러분을 대신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여러분에게 분배가 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투자금을 완벽히 보호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와 다르게 좀 확실하고도 정확한 약속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진보시킬 거고요. 100% 투명하게 모든 자금을 전부 다 공개, 숨기는 거 하나없이 공개를 할 거다. 그리고 공정한 분배를 할 거라는 거죠. 먼저 했다고 많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정말 재밌는 건 한국에 한 7개 팀이 있거든요. 경쟁 구도입니다. 서로 열심히 하려고. 매출이 우리가 1등은 아니래요. 근데 교육 시스템에서는 신흥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우리가 갖고 있답니다. 궁금하대요. 한 번도 한국을 안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빅마스터 그룹이 궁금해서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그룹만 보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기 옮겨야 됩니다. 이제 좁아요. 사람들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약속을 지키면서 수동적 그리고 현실경제 BOT 카드 같은 걸로 연결해서 빠르게 그리고 리더들에게 보상 그리고 안전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이 노후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그거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맥과 신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나만의 수익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패밀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의 나무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브런치가 돼서 뿌리가 굳건하게 기술이 되고 많은 부분에 바탕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우리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내는 게 BOT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연금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풍족함을 넘어 부유함을 넘어 베풀 수 있는 수준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요 영상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빛나는 초록잔이 타신 당신께 꽃다발을
빙그레가 그 꿈을 다시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1928년인가) 네, 수원역에서 잡히셨어요. 잡히시면서 그냥 서대문타 목소로 가셨고 그 잡힌 날로 네, 퇴학이에요. 1941년 9월에 발각이 돼가지고 퇴학 처분을 나가고 함흥형무소로 이송이 됐죠. 나는 최악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떳떳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나 싶어요. 꿈이 다 좌절된 거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마땅히 맞이해야 할 순간을 빼앗긴 그들을 위해 빙그레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학생 독립운동가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박봉근, 오인성, 고재천, 김동규, 김복근, 김영하, 김찬도, 나도. 위 학생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퇴학을 당했지만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귀감이 되어 그 공에 감사함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명의 졸업생을 초대하였습니다. AI의 힘이에요. 아버님 학생 때 사진을 다시 볼 수 있다고? 가능해요 그게? 안녕하십니까. 학생 독립운동가 대표로 졸업사를 맡게 된 김찬도입니다. 이 뜻깊은 졸업식에 함께했던 동지들을 대표하여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동지여, 보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 퇴학을 당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학창 시절에 대한 아쉬움도 남아있을 터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그런 괴로움과 마음 따위야 다 무용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위로하듯 이러한 졸업식을 열어준 뜻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이 졸업을 함께 축하하세요. 느낀 뭐가 있어요.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빙그레는 독립운동가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계속 전해가겠습니다. 이 광고를 본다는 게 아니고 이 광고를 만든 D-1이라는 광고 회사가 어저께 광고계 칼이라 부르는 라이온즈 상을 받았어요. 국내에서 아마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칸 라이온즈라고 이게 지금 기사가 아마 22시간 전에 올랐으니까 아마 지금 이제 막 뉴스에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어제 올라온 뉴스니까. 이런 공익 광고, 그 착한 광고라 하죠. 대학생 둘이서 시작했을 때만 해도 광고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지. 왜 너희들이 이런 뭐 공익 광고? 이 친구들이 만든 광고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그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너무나 전부 다 죄수복이라 가지고 한복을 입힌 캠페인도 얘들이 있어요. 요 팀에서.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요것도 만드는 건 이 회사입니다.
지각을 무릅쓰더라도 다시 집으로 향하고 우리 동네에 예민한 잔소리꾼이 되고 이거 여기다 놓으면 수방창을 못 뚫었잖아. 안으로 들입시다. 애써 챙겨놓은 짐을 굳이 다시 해줍는 아빠 뭐해? 라이터 때문에 산이 위험해질까봐. 아빠 그렇게 불안해? 이렇게 부탁드리면 불만이라는 부차장님 이거 도와주세요. 아이고. 산에서만 불 켜는 거 문제야. 누군가는 유난이라 할지라도 화재에서만큼은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불안할수록 불 앞에서 안전하니까 불안함을 피하지 마세요. 화재봄 이런 광고를 만드는 회사가 저희 또 BOT 캐리팩트의 기업이었으면 공익적인 걸 하는. 예. 그래서 지금 재미난 거는 인도 쪽은요 어떤 시설이 없는데도 교육을 하고 있대요. 한국은 대단히 좋죠. TV라도 있고 칠판이 있는데 그래서 종이도 없고 펜도 없는 곳에서도 캐리팩트가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는 거고 브라질도 똑같이 그냥 육성으로 강의를 한대요. 도구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V5로 가요. 우리가 뭔가 어떤 단계를 못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닐까. 네, 오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우리 강의를 도둑 강의 하러 오는 분들이 그래 많대요. 이분 처음 보는데 하면 다른 그룹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서점에 들렸다가 이제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오전에 시간이 잘 없으니까 여기 이제 그 뉴스 책임지는 남자 김진이라는 이 그 매일마다 시사 채널A 시사 프로그램을 했던 분이 일단 경제 관련돼서 많은 어떤 부분을 정리하는데 여기 좀 많이 팔린답니다. 지식 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잘 팔리는 책을 읽는 거고요. AI가 생각하는 거를 인간처럼 좀 생각해야 된다는 하이브리드 싱킹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대요. 멀티 싱킹도 하고 하이브리드 교차로 내가 기계라면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때 같고 요거는 이제 AI 생존 지도라 해가지고 이제 AI를 쓰는 사람이 될 건지 AI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건지 사육당하는 소비자가 될 건지 질문하는 자본가가 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BOT 비즈니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해서 저런 PT가 나오게 된 것처럼 지금은 앞으로 어떤 주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를 복귀하고 옛날을 생각하고요.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의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 BOT가 하는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많은 프로젝트들과 그와 연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할 거냐고 재미난 책이 하나 있어서 프롬프트 해부학이라고요. 좀 제가 좋아하는 루비페이퍼라는 출판사인데 AI로 만든 이미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박민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이 조금 특이한 게 AI가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여기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질문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는 AI 활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주입식 교육에서 탄생한 여러분들이거든요. 학교 가기 싫은데 가셨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AI를 쓸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AI는 살아있는 개체처럼 많이 다루고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AI 시대의 기술 너머를 찾아내는 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책은 전부 다 노트처럼 돼 있어요. 써봐야 돼요. 내 기분과 만들고 싶은 장면과. 그래서 도구는 거들 뿐 핵심은 분류다.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어떤 분에게 캐리팩터를 얘기할 건지 어떤 분에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디지털 연금을 설명할 건지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에게 어떠한 희망을 다시 줄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요. 시간을 다 다르게 씁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저는 어저께 광재수 언론 대표님을 만나러 잠실에 또 가고 대구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가서 미팅하고 만들고 새벽 3시 반에 끝나서
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5시까지 책을 읽고 아침 7시에 사무실을 나와서 9시까지 집에 가서 다시 씻고 나왔어요. 30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러고 이 강의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나의 시간이니까. 남한테 요구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강의하는 강의장에 최대한 오래 있어 봅니다.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전달이 될까? 그 가수는요, 한 음도 수천 번 연습해서 나오는 소리래요. 그냥 나오는 게 없다고요. 오늘 토요일 좋은 시간, 좋은 설명으로, 좋은 안내로서 여러분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면 오늘 그게 제가 목표한 바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